당신은 나이가 들면서 편안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여유로워 보이고 관대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까칠해지고 더 불만이 많아지고 더 고집이 세집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편안해진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나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뒤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자동으로 지혜를 주지 않는다고. 지혜는 무언가를 깨닫고 놓을 때 온다고.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나이였고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례하다고, 세상이 망했다고,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과 함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활기차다고, 세상이 변화한다고, 자식들이 바쁘다고 이해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과 함께 평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겪은 일도 비슷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을 놓았느냐였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아무것도 놓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은 많은 것을 놓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기대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 들면서 무엇을 놓았습니까?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이렇게 되어야 해, 저렇게 되어야 해. 하지만 세상은 우리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생각만큼 되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좋겠어. 안정적이잖아. 하지만 아들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뮤지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사니? 아들은 고집했습니다. 둘은 멀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70대가 됐습니다.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어느 날 아들의 공연을 봤습니다. 무대 위에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아버지는 기대를 놓았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들이 자기 뜻대로 살길 바라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기대를 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나이 들면서 편안한 사람들은 기대를 놓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세상에게. 이래야 한다를 놓습니다. 대신 이렇구나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대한 기대를 붙들고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존재를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애씁니다. 더 잘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한 여성이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시댁을 잘 모셨고, 남편을 내조했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인정해 주겠지. 하지만 시댁은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은 관심이 없었고,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그녀는 서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60대가 됐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산 게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인정이 목적이 됐구나. 그녀는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을 덜 가고
남편에게 덜 맞추고 자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편해졌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불교는 무아를 말합니다. 인정받을 나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려는 나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비교하는 마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의 성공,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의 살.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한 남자가 직장에서 성공했습니다. 임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사장이 됐습니다. 그는 불만스러웠습니다. 나도 사장 될 수 있었는데. 정년퇴직했습니다. 65세가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구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는 또 비교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 모았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중병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충분히 가졌구나. 비교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남이 뭘 가졌든, 남이 얼마나 성공했든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삶을 봤습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먹고 살만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비교를 놓으면 평화가 옵니다. 당신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과거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나이 들면 과거에 매달립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저때 저렇게 했으면, 후회와 아쉬움에 삽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붙들어봤자 고통만 커집니다. 한 노인이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 사업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노인은 40년간 후회했습니다. 그때 했으면 나도 부자가 됐을 텐데. 80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후회하며 살았구나. 그 시간이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과거를 놓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어. 지금의 나는 그때의 결정으로 만들어졌어. 후회를 놓으니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붙들면 현재를 놓칩니다. 과거를 놓아야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과거를 붙들고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식, 배우자, 직원, 상황. 우리 뜻대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먹어라, 이 사람 만나지 마라, 저 직장 가지 마라. 자식들은 반항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70대가 됐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야. 독립된 인간이야. 나는 통제할 수 없어. 통제를 놓았습니다.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뒀습니다. 걱정은 했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통제를 놓으니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불교는 무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변화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통제를 놓으면 평화가 옵니다. 당신은 무엇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의 여섯 번째 공통점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합니다.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한 노인이 평생 고집스럽게 살았습니다. 내가 옳아, 너희가 틀렸어.
자식들과 다퉜고 친구들과 멀어졌고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80세가 됐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나? 관계보다 중요했나? 옳고 그름을 놓았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내 생각도 있을 수 있어. 자식과 화해했습니다.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가 중요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편안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놓습니다. 대신 이해와 공존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의 7번째 공통점은 체면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체면을 중시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창피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가식을 쓰고 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체면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한 노인이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실수하면 숨겼고, 모르면 아는 척했고, 약하면 강한 척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75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손자 앞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몰라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잘 몰라. 가르쳐줘. 손자가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그 순간 가벼워졌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체면을 놓았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했고, 약하면 약하다고 인정했고, 도움이 필요하면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체면이 오히려 벽이었습니다. 체면을 놓으니 진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어떤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의 8번째 공통점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모읍니다. 돈, 집, 명예, 지위. 많이 가질수록 안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한 부자가 평생 재산을 모았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비싼 물건들. 자랑스러웠습니다. 80세가 됐습니다. 병을 얻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지? 가져갈 수 없는데.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집도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놓을수록 자유로워졌습니다. 불교는 무소유를 말합니다. 소유는 환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집착이 사라집니다. 나이 들면서 편안한 사람들은 소유를 놓습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죽음을 멀리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한 노인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90세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태어났으니 죽는 거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소중해졌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불교는 무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나이 들면서 편안한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더 충실히 삽니다.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놓았습니다. 기대, 인정, 비교, 과거, 통제, 옳음, 체면, 소유,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놓았습니다. 놓을수록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질수록 편안해졌습니다. 나이는 자동으로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놓는 연습이 지혜를 만듭니다. 젊어서부터 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편안해지는 게 아니다. 놓을 줄 알아서 편안해지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놓을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 중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편안한 노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